안녕하세요. 주성한의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무릎 통증의 일반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의원에 무릎이 아파서 내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혹은 이제 기타 영상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간단한 경우에는 무릎 통증의 뭐 부위라든가 통증의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무릎 통증의 원인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무릎 통증의 부위가 중요합니다. 어디가 아픈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무릎의 가운데 있는 슬개골이라는 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슬개골의 위쪽,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안쪽, 바깥쪽, 뒤쪽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의 위치를 저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슬개골의 위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대퇴골의 그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대퇴사두근의 힘줄들이 슬개골의 상방에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과도하게 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당겨지게 되면 긴장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명으로 대퇴사두근 건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의 아래쪽으로는 대퇴사두근의 힘줄에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이제 슬개골의 힘줄이 있습니다. 슬개골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힘줄이라기보다 인대에 가까운 빳빳한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점프라든가 이런 이제 달리기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 슬개골의 힘줄이 과도하게 힘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슬개골 건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걸을 때 굉장히 쩔뚝쩔뚝 걸을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의 바깥쪽 안쪽의 통증들인데 사실은 바깥쪽 안쪽에는 이제 이렇게 내측 측부인대 그리고 외측 측부인대라고 하는 대칭적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쪽과 바깥쪽의 가장 큰 차이는요, 무릎의 이제 안쪽이 아프신데 이 대퇴골과 그다음 경골 사이에 있는 관절 부분이 보통 아파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관절염, 통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측 측부인대는 우리가 안쪽에 있는 반월판 연골이랑 약간 이제 해부학적으로 좀 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상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도 바깥쪽보다 안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절 자체의 염증도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경인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슬화근이라든가 이런 이제 힘줄들의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 안쪽 같은 경우는 이 관절 부위도 있는데 무릎 안쪽에 조금 더 아래쪽이죠. 이 부위를 이제 보시면 경골이 안쪽으로 우묵하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제 만져봤을 때 만약에 통증이 심하게 나온다. 그런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 무릎 뒤쪽에서 햄스트링 근육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무릎의 거위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달리기나 뭐 점프 이런 운동 많이 했을 때 발생하실 수가 있는데 거위발 건염이라고 하는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 관절 부분인지 아니면 좀 아래쪽 힘줄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의 뒤쪽 부분이죠. 무릎의 뒤쪽은 이렇게 보셨을 때는 안쪽으로 이제 십자인대들이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십자인대를 잠깐 언급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축구나 이런 운동을 하다가 태클을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 인대가 이렇게 힘을 쭉 받으면서 파열이 될 확률이 있죠.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안에서 출혈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무릎이 이제 퉁퉁 많이 붓게 되고요. 그리고 통증이 많이 심해서 이제 절뚝절뚝 거의 걷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바로 응급실로 이제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무릎 이제 뒤쪽이 걷는데 무릎 뒤쪽이 당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근육의 힘줄의 통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릎 뒤쪽으로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 비복근이라고 하죠. 비복근이나 가자미근 이런 근육들의 힘줄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부착이 되고요. 위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햄스트링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무릎 뒤쪽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교차가 서로 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은 이제 많이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했을 때 이 뒤쪽으로 좀 당기는 듯한 통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의 이제 부위별 증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부위를 제외하고도 무릎 통증의 이제 양상이 좀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의 양상은 크게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뻐근하고 좀, 묵직한 통증이냐, 아니면은 이제 무릎에 특히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걸을 때 시큰시큰 거리는 뭔가 이제 시린 듯한 통증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제 보통 부위에 따라서 물론 다르죠. 근육 부위나 이제 힘줄 부위라고 제가 말씀드린 쪽에 뻐근한 통증, 아니 욱신욱신하시는 통증들이 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근육통이나 힘줄에 염증을 의심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관절 부위로 안쪽이나 혹은 뭐 바깥쪽도 가능합니다.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아니면 무릎의 좀 안쪽 깊숙이 해서 뭔가 시큰시큰하는 시린 듯한 통증들이 걸을 때마다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희가 이제 관절의 염증이나 관절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연령에 따라서도 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많이 다르겠습니다. 먼저 좀 어리고 젊은 분들이 주로 이제 만약에 무릎이 아파서 내원을 하신다면은 아직 연골은 멀쩡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뭐 20대, 30대 분들이 특별히 운동선수가 아닌 경우에 연골이 막 많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확률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퇴사두근 건염이나 이제 슬개골 건염 이런 것들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위발 건염도 오고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스구 슈레터 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경골 조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하는 이제 특징적인 질환들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중장년층, 적어도 이제 한 40대, 50대, 60대 정도부터는 좀 빠른 분들은 이때부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좀 전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생하실 때 처음 이제 좀 통증을 이제 인생 처음으로 무릎이 시큰거린다. 그러면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제 시작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이 돼서 뭐 계속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초기 염증을 잘 치료만 해주면 또 한참 동안 많이 괜찮게 무릎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좀 이제 손상되는 것이 관찰이 되시면 아무래도 등산이라든가 뭐 계단을 오래 내린다든가 이렇게 무릎에 관절에 부하를 많이 주는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70대, 80대 분들도 한의원에는 많이 내원을 하시게 되죠. 이런 경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연골이 멀쩡할 확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골이 좀 손상이 있다고 해서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릎이 아픈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70대, 80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연골을 이제 치환하는 실관절 전치환술을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관절이 연골이 많이 닳아있다 하더라도 염증을 좀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릎 이제 주변에 있는 인대나 이제 힘줄, 근육 같은 구조물들을 잘 관리를 하신다면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추신다든가 혹은 아니면은 수술 없이도 다시 이제 걸으실 수 있는 치료를 저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주성한의원 유튜브 채널에 앞으로 다양한 이제 통증들 혹은 아니면 뭐 다이어트나 혹은 보약, 공진단 이런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댓글로 남겨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영상 저희가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독이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